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도체에 좀 집중됐고 지수나 전반적인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니까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도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확인해야 할 것들, 공매도가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면 시작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잖아요. 계속 좀 체크해야 할 것들, 이걸 보고 나서 또 결정해야 할 그런 조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하고 가자라는 식의 시장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 또 1,47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약간 부담이 되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가고 한 걸음 쉬어가면서 다음 텀을 보자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괜찮거든요. 네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데 올해 초 증시 상승을 이끈 세력은 기관이었는데 17일부터 수급의 흐름이 좀 변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 이것도 포인트이니까 수급 주체별로 종목 비중 확대 여력들 보시고요. 말씀해드렸듯이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차 잔고 증가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오늘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 어쨌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4월이 돌아오고 5월, 6월 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차분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전략도 세워보고 분위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풀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은 뭔가 뚜렷한 상승 업종이나 모멘텀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현대차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끌었다면 오늘은 약간 작은 테마나 이슈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쉬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 어제 잘 갔던 자동차가 그래도 그나마 오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미국의 깜짝 투자 이야기 그리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승 탄력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현대차, 기아는 일단은 상승불은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뭔가 오늘은 약간 어제도 그랬고 소강 상태 분위기여서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이런 것들의 상승 탄력이 높고 그리고 검색 빈도도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크게 구리, 전선, 그리고 우원식, 재난안전 이런 식의 큼직한 이슈들 정도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재난안전 뉴스 많이 보셨죠. 산불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태여서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비가 내리고 불이 잦아들어야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외에 구리 관련된 종목도 오늘 많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데자뷰처럼 얼마 전에 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구리 관련된 종목의 상승 탄력과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연결이 되면서 전선이 자연스럽게 전선 안에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동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 구리와 연관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오늘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가 오늘 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는 정치 빅 이슈 위크입니다. 정치 위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인 테마주들이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따라잡아서 내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것들은 약간 위험하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이거 빨리 내려야 되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북 지역의 의성에서 출발 시작을 했던 이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지금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산불 위기 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국가 소방동원령도 동원을 했고 경찰의 가포 비상을 발령하면서 전반적인 행정력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도 경북 지역에 방문을 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이런 상황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성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경북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동해안 쪽으로까지 지금 산불 피해가 더 번지고 있어서 이게 참 큰일인 상황입니다. 피해 지역만 지금 집계를 해봤는데 여의도의 60배 정도의 지금 면적의 산불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가 좀 와야 이게 잦아들 텐데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일에 비가 내리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고 나서 그친 다음에 다시 또 강풍 예보가 있다라는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나 경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각 지역별로 진화율이 조금씩 높여지고는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완벽하게 진화가 되지 않는 상황. 아직도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으면 이게 또 번져나가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우려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산불의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산불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다시 또 산불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산불과 관련된 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K웨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기상청 예보, 기상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터라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9% 넘는 강세로 3,560원 선 보이고 있고요. 재난 관련했을 때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AI도 최근 많이 부각이 되죠. 현재장에서도 10%대 상승세 2,64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 설비 쪽으로 시공 능력 평가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테. 오늘 5% 강세 힘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645원 선 보여주고 있고 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대책을 세워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관련 기업은 오텍입니다. 오늘 1.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이런 부분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현대 에버달 오늘 소폭 좀 내리죠. 좀 차별화된 되고 있네요. 1.3% 하락 8,690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주는 오늘 부각은 받고 있는데 시가 대비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음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리 가격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비철금속 쪽으로 해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일단은 구리 가격도 트럼프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고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의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구리를 막 매집을 하는 거죠. 미리 쌀 때 더 오르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지금 사놔야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리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들어서도 벌써 10% 넘게 구리의 가격이 올랐고요. 톤당 뭐 1만 달러 이미 찍었습니다. 간밤에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톤당 10,00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해외에서는 뭐 12,000달러까지도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처럼 구리의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를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뭐 이게 단순히 트럼프 때문만도 아니고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 인프라가 워낙 또 낙후되어 있는데 인프라를 개발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구리가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구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칠레 쪽에서 칠레 알토노르테 제련소의 용광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구리 출하가 중단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이것 때문에도 구리 가격이 튀어오르는 그런 양상. 뭐 중장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구리의 상승 요인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자체 투자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뭐 2차 전지 쪽에 구리가 또 들어가는 동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전선 아니면 구리를 재련하는 그런 업체들을 함께 보시면서 구리 관련 투자도 함께 아이디어로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구 산업이 19% 넘는 지금 20% 넘는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5,75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 생산품이 황동입니다. 그러니까 구리의 원재료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심리가 실리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구 산업이 오늘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대창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구리를 사용해서 황동봉을 만드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뭐 기계 설비 이런 쪽도 들어갑니다. 10% 넘는 강세 1,551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 하면은 풍산 떠오르실 텐데 구리 가격 상승할 때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7% 오늘 강하네요. 68,1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합금 제조업체 있습니다. 서원입니다. 7% 가까운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1,337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KBI 메탈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뛰는데 7% 넘는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재생동 그런 부분으로 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구리 관련주는 대부분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슈퍼 위크, 슈퍼 정치 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월요일에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 국무총리직으로 바로 복귀를 했죠. 자, 이번 주에는 또 하나 오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2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바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앞으로의 추이가 펼쳐질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수 기로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공포하게 될지 이것도 날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면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승복할 수 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2심 상고를 한 것인데 그러면 2심에서 과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냐 이하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 공판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형을 받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100만 원 밑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중요한 변수가 놓인 기로에 놓인 이 상황이다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관련해서 정치의 테마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늘 그런 패턴을 나타내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로 좀 갈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테마주는 대원전선,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고요. 여기는 회장, 대표이사, 고등학교 동문이자 출신 이런 관련주로 오르는 거고 오리엔트 전공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이고요. 예전에 이 계열사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이 동신거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 그 본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오롱 모빌리티가 1%이지만 다른 종목은 5에서 한 10% 뛰잖아요. 이런 부분 좀 보시고 다만 좀 음봉과 양봉은 엇갈리고 있으니까 이 기세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주도주는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잘 필요한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 필터 시간을 통해서는요,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와 함께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까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이 코너로는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 처음 뵙는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이번 주 내내 조금 경계감이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은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경계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을 트럼프가 자꾸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현대랑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유가
현대차가 31조 미국에 투자하겠다. 근데 사실 이거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은 새로 투자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 안 물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시장에서 되고 있는데 뭔가 신호만 나오면요. 여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일 상호 관세 전에도 사실은 조금 열어둔 것 같아요. 뭐 중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캐나다 심지어 캐나다랑 멕시코 얘기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래도 뭐 그 이후에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최근 들어서 어제까지는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제가 들고 있는 건 다 팔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시장에서 소화를 해가고 있는 구간이어서 뭐 조만간에 뭐 그래도 좋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외국인의 수급도 지난주부터 조금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는 동안 대표님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그래요? 채팅창에 네. 뉴페가 간만에 와서. 나왔다. 간만에 와서. 네. 네. 그리고 뭐 길 대표님이 여기에 나오시다니 뭐 이런 네. 식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잘 부탁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방산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방산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매도 때문에 네. 네, 방산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공매도에 대한 3번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전 10일과 그 이후 10일 동안은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찌됐건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까지 보시면은 방산, 조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전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하면 3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미 조정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뭐 이제 구리 관련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방위 관련 주가 조금 풍산 같은 경우 움직이고는 있지만 크게 시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필 이 시점에 그러니까요. 유증을 고점에. 또 네. 어마어마하게 베팅을 하면서 근데 또 웃긴 거는 개인들은 실망을 해서 버렸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또 샀거든요. 네. 왜 샀냐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론은 선제적인 투자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행가는 60만 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65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전히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쪽은 지금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요. 우크라이나는 드디어 뭐 흑해 관련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한테 승기를 살짝 준 것 같아요. 그래, 니네 곡물 수출하려면 여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꼬신 거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결론은 국방에 대한 것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재료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빠졌어요. 그럼 공매도 타켓이 다시 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꾸준하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떴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블랙호크라고 아십니까? 블랙호크? 블랙호크요? 처음 들어봤어요. 블랙호크가 네. 헬기. 아. 네, 근데 이제 헬기 네. 하면 생각나는 방위 업체 어디 있습니까? 헬기요? 네. 어떤 기업이 야,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간다고요? 네, 카이. 한국항공우주. 카이네. 네, 근데 이제 비행,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는 이제 걔네들이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경쟁자가 누구냐면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지금 그 네. 블랙호크 관련해서 지금 개량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체 개량 사업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시스템 개량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블랙호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수리온 헬기를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자체 헬기는 아닙니다. 미국 겁니다. 근데 대한항공이랑 카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쪽에 대한 기술력과 레퍼런스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네, 수출.
그래서 플러스 알파인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재료는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네. 선정 경쟁 구도에 있는데 네네. 완전히 둘로 딱 갈라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데 할 데가 없습니다. 네, 카이랑 네. 대한항공인데 네. 또 협력업체를 보니까 네. 카이 쪽은 한화 네. 그쪽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또 대한항공 쪽은 LRG 넥스원 쪽이랑 네. 이제 손을 잡고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언제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올까요? 지금 네. 현재 기준으로 다음 달 말에 우선 협상 아. 대상자가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죠. 3월 말에서 4월 첫 주 때는요. 네. 공매도를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어. 그래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네. 남들 2년 잘 갈 때 혼자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달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근데 이런 재료가 다시 나와요. 더 봐볼까? 야,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뭐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계속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랑 한화랑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네.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한화 시스템도 잘 갔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공매도 일주일 고민하고요. 그 다음 2주 동안에 야 누가 이길 거냐. 그러면 빨리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실은 LIG 넥스원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네. 많이 빠졌죠. 네. 14% 빠졌잖아요. 저 자리를 줬던 적이 언젠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뭐 나머지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실까요? 7만 원 고점 높여가서 75만 원 줄 때 야 했을 겁니다. 근데 빠졌어요. 손을 네. 못 잡았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잡아야 어찌 됐건 차후에 수익으로 조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이미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매력은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매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공매도 관련해서도 조금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섹터를 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지금 할 게 없어요. 네. 자동차 오늘의 고민이 이거셨을 네. 거예요. 오늘도 갈까? 맞아요. 3일 갔잖아요. 네. 오늘까지 하면. 근데 저는 조금 더 힘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네. 사실 저는 시작하자마자 왜냐면 그제 새벽에 넘어갈 때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 투자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야 화신이랑 SL 동시호가 보고 야 이거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동시호가 때 빡 올렸다가 5분 뒤에 쫙 빼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은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좋은 재료로 쓴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너무 한 번에 쭉 갔으면 저는 조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에 순환매가 너무 빨라요. 그러면 쭉 빼버리면 네. 그거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첫 번째 못 잡고요. 두 번째는요. 차익 신호 너무 빨리 나와요. 근데 천천히 스텝을 밟아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까지요라고 하실 건데 공매도 구간인데요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공매도 타켓이 되는 섹터가 뭐 있을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봇. 그래요. 이 실적 아직 안 되고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냐.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많이 하고요. 저번 달에 뭐 많이 올랐냐 섹터 찾아보시면 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화학이 아직 조정을 크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 LNG 프로젝트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시간 내에서 동양철강이 또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또 이제 특별 테마가 있는 친구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수급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요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급은 조금 안전하게 저는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은 관세 리스크였잖아요. 근데 뭐 전 트럼프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딜해봐. 네. 안 할게. 근데 네. 그 대놓고 본인이 먼저 맞아요. 시원하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리스크는 우선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사실 이제 현대냐 기아냐 뭐 오늘도 이제 현대모비스도 그래도 네. 조금 이제 탄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버티고 있고요.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SM, 성화이텍, 화신 뭐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다음 궁금하신 게 아마 이것일 거예요. 완성차냐? 부품이냐? 부품이냐. 네.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제 성향상은 완성차요. 완성차. 네, 제 성향은. 그럼 둘 다 사세요. 부품이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부품이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동차 가격에서 마진율을 조금 포기하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가 진해의 마진율을 많이 포기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 마진율을 포기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사입니다. 네, 부품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계속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쵸, 어쩔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SL이나 방금 성화이텍이나 제가 화신 얘기했는데 이 네. 친구들은 미국에 공장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한테 잘 팔아야 되는데 주도권은 얘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세에 영향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 생산한 거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율에 대한 압박, 손실에 대한 위험성, 누가 더 많이 해소가 되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부품업체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부품업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자동차 섹터 자체가 조금 쉬었으니까 저는 같이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SL 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덜 오른 게 뭐 있을까라는 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품주에서도. 그쵸. 그러면 이제 SL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42,000원이었는데 네. 거의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야, 그래,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주가가 조금 낮게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 화신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SL보다는 전고점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은 화신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워낙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네. 차트 보시면 거의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화신이랑. 네. 그러면 저는 같이 조금 스텝 자체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냥 장난으로 둘 다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하셔도.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가격적인 마진에 대한 고민을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들의 해소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SL과 화신 좀 종목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화신이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현대차와 또 비교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짚어볼 지금 섹터가 AI 소프트웨어예요. 네. AI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보시는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뭐라도 봐야 되니까. 봐야 네. 되고요. 뭐 이제 네. 장난이고 사실은 네. 이제 오늘 슈퍼 주총대입니다. 네. 뭐 SK텔레콤도 하고요, 네카오도 하고요, 네. 많이 하는데 오후장에서는 아마 이 주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후장에서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거고요, 아닌 뉴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빠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눈에 조금 띄는 게 네카오입니다. 네카오 같은 경우가 AI 딥시크 처음에 딱 터졌을 때 1월 달에 네. 제일 많이 수혜 본 게 누굴까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네카오였습니다. 맞습니다. 주가 네.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재료가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좀 쉬고 있어요. 네, 다행히 최근에 뭐 구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룹 3 나왔죠. 그다음에 네. 이번에 딥시크가 버전 3를 또 내놨습니다. 네, 그것만큼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에 나오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개인적으로 크게 보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오늘 슈퍼 주총에서 네. 이진 창업자가 사내이사로 복귀한다라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귀해요? 그럼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잘해보자. 왜냐면 다른 데 실적들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AI 쪽에서 네이버가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걸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이 되면요 AI 관련된 또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야 네이버에 생성형 AI 쓸만한 거 있어? 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이퍼 클로버 X 들어보셨죠? 네. 쿠라고 들어봤습니까? 쿠요? 자, 이 쿠 얘기하면 다들 쿠요 이러시더라고요. 음료수. QUE라고 해서 네. 하이퍼 클로버 X 다음으로 네. 베타로 나왔던 게 쿠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 챗 GPT에서 치시면 사실은 내가 한국말로 쳤어요. 네. 영어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어색해요. 어색하고 네. 오타도 있고 야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국어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가장 특화된 게 사실은 이제 네이버잖아요.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친구들이 한국어에 특화돼 있는데 그걸 베타 버전으로 만든 게 쿠입니다. 근데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어요. 그래서 잊혀졌군요. 그래서 네. 잊혀지고 네. 뭐 사람들이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완한 게 AI 브리핑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챗 GPT도 유료 쓰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성 지원되죠. 그다음에 야 여기에 맞아요. 관련된 뭐 자료들 많이 해줘 그러면 요즘에는요 영상에 대한 URL 주소까지 첨부를 해줍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번에 AI 브리핑이 이거에 대해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콘텐츠, 서비스, 쇼핑 뭐 이런 것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바나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AI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굳이 하드웨어 그렇게 많이 깔지 않아도 기존에 깔려있던 거 잘 사용하면 우리도 싸게 잘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경쟁이 많이 붙을 거예요. 경쟁이 많이 붙으면 성능도 좋아지고요.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 AI 소프트웨어를 안 보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혜진 창업자 얘기한 김에 이번에 그 병원 방문해가지고 의료 AI에 거의 진심이다라는 의도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긍정률을 베스트 막 세게 돌려본다라고 하면 야 이거 지분 투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소프트웨어,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AI 서밋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벨루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뭐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네. 같아요. 사실은 기대가 저희가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기대감이 너무 컸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게 빵 터져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중국 쪽도 보시면은 한 저번 달부터 네. AI 관련 주들은 이미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엔비디아도 이제는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서프라이즈를 안 하잖아요. 네,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하죠. 맞아요. 네. 실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빠졌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ACBM 누가 만듭니까? 다 우리나라가 네. 만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대감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얘네들 그냥 단순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 공매도 피해갑니다. 상호관세 피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길 대표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오늘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혜진 네, 의장을 네이버요. 한번 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은 게 오늘 주총 때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1번은 뭐 사내 이사는 확정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 AI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네. 다들 난리잖아요. 그쵸. 결론은 이제 이쪽에 대한 뭐 성장성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총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욕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올 거고 또 내일 시차를 두고 하루 두고 AI 그 생성형 AI 또 새로운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출시를 하잖아요. 그거 다 전략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탄력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장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보합이었는데 이제 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오후장에서는 또 이제 뉴스에 따라서 위 아래냐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위를 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전고점을 빡 뚫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한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전고점이 23만 5천 원이거든요. 네네. 그 바로 턱 밑. 23만 원이요? 23만 원. 왜냐면 네.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주변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네. 박스를 딱 형성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가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업사이드를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주총이 진행되면서 이혜진 의장의 복귀, 그런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좀 상방으로 틀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섹터 그리고 공약주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로 조금 들어와서 점법을 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에게는 2025년이 가장 도전적인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신차가 나왔는데 팔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이버트럭처럼 막 중간에 좀 어렵네요. 뭐 이러면서 생산량이 갑자기 수요를 못 쫓아간다. 그러면 이게 그것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스본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차 사야지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모델 Y를 안 사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잘못된 전략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인 오스본 효과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스본은 1980년 아담 오스본이 설립한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오스본이 만든 컴퓨터 오스본 1은 대성공을 하였지만 이후 여러 회사들과 경쟁을 하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본은 경쟁사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더 성능이 좋은 차기 제품들을 공개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더 좋은 차기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현재 모델의 구매를 중단했고 오스본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후 오스본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난 건데요. 정리하자면 오스본 효과는 다음 제품을 판매할 단계가 아닌 시점에 차기 제품을 미리 발표해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구매 중단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기업들을 비롯 삼성전자, 애플 등의 스마트폰 기업들도 차기 제품 발표 시기나 정보 공개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는데요. 기존에 팔고 있던 제품들의 매출에는 타격은 최소화하면서 차기 제품에 대한 관심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도 기존 제품의 판매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은 유지하면서 재고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고 신제품 발표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하는 거죠. 오스본 효과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 사례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좋은 흐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또 강세를 보이네요. 삼성전자 지금 2% 넘게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6% 동반해서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가 0.4%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코스닥도 뭐 0.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보가 좀 나온 것이 있는데 네이버 아까도 살짝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네이버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혜진 창업자가 결국에 이사회에 복귀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앞으로 또 이혜진 창업주가 GIO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반응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뭐 최소연 대표는 연임된 것이 뭐 역시 주총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뭐 오늘은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겠고요.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도 출발은 약보합권 수준이었고요. 콩콩 항생지수는 어제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락 멈추는 반등세로 0.5%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홍콩이나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나 대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테슬라에 지금쯤 또 더 사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닷 AI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저희가 이 테슬라 이야기를 오랜만에 같이 좀 나눠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하락, 뭐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고 이런 흐름을 나타냈어요. 이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 당선 그 전까지 주가가 다 내려왔잖아요. 완전히 내려왔죠. 다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급반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12% 하루에 막 오르고 어젯밤에도 네, 또 3% 넘게 올랐잖아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사야 되나? 이런 반등의 신호인가?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반등의 신호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시간은 목요일, 한국 시간은 금요일 날 있었던 올 핸즈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네네네. 테슬라 직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모든 전 세계 있는 임직원들에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또 일부 직원들은 현장 속에서 있었고요. 이러면서 테슬라의 현재 상황과 비전과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말 CEO답게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했고 또 사전에 이렇게 어떤 연출된 질문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에 다 답변을 보여주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인플로이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들 지금 직원들도 마음이 좀 동요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도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고 뭔가 테슬라가 공격도 받고 있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뭐 있다고 그리고 막 뭐 말이 테러 나오고. 같은 형식도 뭐 매장을 공격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단히 이럴 때 마음을 잡아준 거죠. 이렇게 리더는 문제를 어떤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저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섰고 이거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날 나왔던 이제 중요한 몇 가지의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신규 차량이 이제 곧 나올 건데 그쵸. 저가형, 중저가형 차량이죠. 지금 목표는 5초에 한 대씩 생산하는 거다. 생산을 5초에 한 대씩 한다. 한 대씩 한다. 지금 여러분 가장 큰 기록은 상하이에서 모델 Y가 생산될 때 구형 모델입니다. 주니퍼는 아니고요. 35초당 하나가 생산됐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5초당 하나 생산하겠다. 완전히 생산 공정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능한가요?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네네. 양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신호로 시장에 보내준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네네. 이 부분이 대단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부품은 공급은 10,000대 정도가 공급이 되지만 옵티머스를 5,000대 정도를 생산할 거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은 수작업으로 만들어내지 프로덕션 라인에서 이 자동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어떤 것은 피규어의 공산 버전이 이제 공장에서 찍혀 나오게 되고요. 네. 지금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도 공장에서 찍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거를 대량 생산해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창고에 막 5,000대가 로봇이 서 있는 모습.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네. 봤던 그런 모습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전은 원래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테슬라의 비전이었는데 그쵸. 이번에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서스테이너블 어번던스, 지속 가능한 풍요.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사회로 세계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테슬라가 기여하겠다. 이것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이 로봇의 세계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새로운 비전 제시를 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나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 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고 후원금을 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그 행정부 가서 일을 하면서 그쵸. 도지라는 어떤 행정부를 맡아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해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해고가 더 남았으면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잠재적으로 나도 잘릴 수 있구나. 그렇죠. 불안감을 이런 느끼겠죠. 불안감을 느끼는데 누가 그거를 이 칼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안감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지금 반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가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영국의 정치라든지 독일의 정치라든지 이탈리아 정치에 네. 개입하는 발언들을 관여를 했던 하고 것 있어요. 이런 반감들이 분명하게 테슬라의 판매 실적을 줄어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1월, 2월 데이터를 봐라. 40%에서 50%씩 유럽이나 줄었다. 줄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비아디 봐라. 비아디가 이렇게 추격하니 테슬라 이제 끝났다. 테슬라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저도 이런 얘기들은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봐요. 전혀 네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소비자 반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로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의 다수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것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 1이고 원인 2. 근데 이 두 개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원인 1이라고 보실 경우에는 행동 투자해야 되는 전략은 따로 짜셔야 되는 거고 원인 2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따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됩니다. 원인 2는 두 번째는요. 모델 Y를 생산을 안 했습니다. 1월과 2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 오스본 효과 오늘 방송 지금 직전에도 나왔던 네네. 것처럼 오스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차 발표를 늦춥니다. 전 진짜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신차 발표를 아마 2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준비 다 된 다음에 그렇죠. 짜잔 그러면서 신차를 곧 냈는데 나올 겁니다. 1월 초에 신차 발표를 하면서 그쵸. 예약을 지금부터 받겠고 언제부터 여러분 배송한다 그랬습니까? 3월부터 배송합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공장, 상하이 공장, 프리몬트 공장, 오스틴 공장 이 4개 공장이 다 올 스톱을 합니다. 모델 Y는. 그러면서 모델 Y로 다 바꾸고 여러분 테슬라가 쓰고 있는 독특한 또 이 정책은 1차 벤더, 2차 벤더라고 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네네. 독일에서 있는 공장은요 90몇 %를 유럽 현지에서 조달합니다. 네. 그리고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90몇 %를 이 중국에서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오스틴과 프리먼트는 90몇 %를 미국에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해서 북미에서 조달을 해요. 네. 그래서 지역별 조달을 하게 되면 이 부품들 다 여보고 정말 새로운 차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잘 맞는지 밀리미터의 오류는 없는지 뭐 계속 체크를 해야죠. 계속 체크도 하면서 이러면서 생산량과 생산 속도를 갖다가 조절하는 과정이 7주에서 8주가 걸려요. 그럼 7주하고 8주 동안은 제대로 생산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동안에 모델 Y를 샀던 사람들은 재고를 좀 샀을 거 아니에요. 아주 할인된 가격에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3월부터 지금 배송이 시작됐는데요. 한국도 지금 평택항에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네네네. 하죠. 주니퍼. 주니퍼. 네. 근데 지금 모델 Y 구형 모델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네. 정상적인 합리적인 소비자는 안 삽니다. 네. 근데 모델 Y가 어떤 모델이에요? The World Best Selling Car. 가장 많이 팔린 자, 정차. 2023년, 2024년 연속 2회 동안 내연 기간까지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고 테슬라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65%를 차지해요. 네네. 근데 이 65%가 올스톱된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40% 떨어진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네. 자, 저는 여기 이 부분이 테슬라의 매출을 떨어뜨렸고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3월 달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유럽하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신형 주니퍼 때문에 3월 달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얘기했죠. 그거는 대기 수요야. 그러니까 1, 2월에 네. 주문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쓰는 거지. 네. 올바른 수요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3월 달에 있는 수요를 예를 들자면 1, 2, 3월 다 합쳐서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1분기 전체 수요로 볼 때는 이건 떨어진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네네네. 주장 1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가 언제까지 충격을 받을 거냐면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4월 2일 날 4월 2일에 이제 인도 대수 발표하죠. 하죠. 그러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아무리 3월에 그쵸. 팔아도. 그렇죠. 1, 2월이 얼핏 안 좋았으니 거의 안 팔렸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 팔렸기 때문에
3월 데이터가 잘 팔리더라도 그 숫자를 받으면 또 시장은 충격. 진짜 많이 안 팔렸구나. 공식 집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4월 말 되면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쵸. 1분기 실적. 이것도 얼마나 안 좋겠어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아. 옵티머스 공장 짓기 위해서 설비 투자했죠. 그다음에 5초 만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저가 차량 그 공장 설비 지금 투자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잖아요. 판매는 덜 됐는데 비용은 상승했다. 이거는 이윤율이 대단히 안 좋을 마진이 떨어지겠네요. 네, 마진이 매우 떨어지게서 실적이 발표되면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해도 그 자체 그 결과만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다른 변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더 중요한 건 거시 변수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건 트럼프가 또 관세에서 관세를 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관세에서 그렇게 세게 가지 않겠다. 유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나스닥 S&P 500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영향을 테슬라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민감하게 더 많이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더 세게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는 더 세게 세게 긍정적으로 올라. 하는 그래서 12%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네. 변동성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이시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테슬라에게 나쁜 소식은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 박사님은 어쨌든 4월 말까지는 네. 실적 발표할 때 다음 주에 인도데스 발표하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거고 네. 4월 말에 테슬라 실적 나왔을 때도 안 좋게 나올 것이 명확하다 거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주가가 떨어질 텐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가 말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입으로 주가 하락을 막은 거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뭐 판매량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신모델을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인도되지 않았으니까 판매량이 적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비아디의 이 최근에 급부상 이런 것들도 이걸 어느 정도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근데 또 들여다보면 사실 비아디가 판매하는 차가 전부 다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그쵸,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돼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작년에 테슬라를 이겼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비교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비아디는 이제 중국은 통계를 낼 때 NEV라는 통계를 냅니다. New Electric Vehicle. 그래서 그러니까 New라는 단어에는 순수 BEV, 그러니까 배터리 EV가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쵸, 있는데 그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New EV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돼서 얘기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판매보다 내연기관은 또 하이브리드는 또 내연기관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New EV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순수 전기차 합쳐서 이제 쌍벽을 이루는 5대5의 어떠한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잠깐 좀 방금 전에 통계 보셨던 것처럼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의 매출을 초과하는 왜냐하면 비아디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공급 업체 중에서 2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CATL 1위, 2위 BYD, 3위가 LG 엔솔이잖아요. 그래서 이 BYD는 자동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도 배터리도 엄청나게 판매되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자동차 판매율 그 통계에서는 저 통계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는데 순수 전기차에서는 앞서지 못했어요. 물론 순수 전기차 부분을 따지면 테슬라 대비 뭐 5만 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거의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비아디 그래서 요즘 주가가 최고치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비아디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아디만 보시면 되고 비아디가 테슬라 추격한다고 해서 분명하게 다른 결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아디도 자율주행하겠다. 근데 여러분 비아디 그 자율주행 발표를 보세요. 비아디의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제가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납니다. 하웨이 걸 쓰고 있어요. 하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서 쓰고 있고 네. 다만 지난주에 이 갓아이, 그러니까 신의 눈이라고 발표하면서 BYD가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제는 하웨이 것만 쓰지 않고 독립적인 개발도 시작하겠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웨이를 당장은 쓰지만 우리 자체 거를 딥시크를 써서 개발하겠다. 이런 개발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5분 만에 충전하는 거, 저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중국 같은 나라는 좀 필요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좀 필요해요. 좀 더 고속으로 충전하는 것이.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라든지 유럽이라는 나라 또는 출퇴근 중심으로 자동차를 쓰시는 나라에선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르웨이가 충전소가 제일 많이 보급돼 있는데요. 네네. 노르웨이 충전의 90%는요 집과 직장에서 이루어져요. 어. 노르웨이는요 모든 집의 주택에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네. 모든 직장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1년에 몇 번 놀러 가세요? 부산 몇 번 가시고 광주 몇 번, 여수 몇 번 가시고 속초 몇 번 가십니까? 네. 그럴 때 중간중간에 있으면요. 충전시켜 놓고 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5분 충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유소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충전도 주유소에서 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네네. 시도 때도 없이 자동차 충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5분 충전이냐 지금 10분 충전, 테슬라의 15분 충전 뭐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라든지 출장의 거리가 넓으니까. 예, 좀 있어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해서 이 거리 충전 거리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쵸. 있어서 이런 나라에는 필요하지만 저는 이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아디는 저걸 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도 이런 부분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도 테슬라도 지금 4680 배터리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했던 올 핸즈 미팅 즉 네. 전 직원들하고의 미팅에서 4680 배터리를 현존하는 모든 4680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게 됐다라고 이제 테슬라도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하고 또 파나소닉이나 LG 엔솔에서 납품도 받고 있잖아요. 이 정도의 기술력 정도를 갖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술력에 있어서는 훨씬 테슬라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저러한 어떠한 결과치들이 나오지 않나 네. 저는 생각입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YD의 좋은 점 보시고 BYD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테슬라의 좋은 점 보시면은 테슬라에 투자하면 되는 거다.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BYD가 잘 되면 테슬라는 주가가 떨어질 거야. 테슬라가 잘 되면 BYD가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두 개의 어떠한 업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BYD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와 배터리 뭐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 것이고 테슬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네. 조금 더 뭔가 AI와 광범위한 그렇죠. 그리고 로봇과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기업으로 이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 경쟁의 관계다, 뭐 시소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의 이 주가 어쨌든 4월 말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 네네네. 다음으로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의 보면은 거시적인 걸 먼저 짚고 좀 넘어가면 네. 4월 중순에 1분기 미국의 GDP 숫자가 나올 겁니다. 네. 1분기 미국의 GDP 숫자가 플러스로 나온다라면 흔히 말하는 아래 공포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네네.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분기 미국의 GDP가 진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든지 우리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사전적 정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이 파산하고 개인이 파산하면서 실업자들 막 늘어나고 정말 경기가 진짜 바닥을 향해서 달려갈 때 돈을 안 우리가 쓰는 게 되는 상황인 리세션 거죠. 그러니까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래 공포 때문에 관세 때문에 아래 공포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건데 S&P 500이라든지 그러나 4월 중순에 나올 실질적인 데이터 시장의 어떤 설문조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네. GDP가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약세장으로 전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정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정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횡보장 횡보가 또 캥거루장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막 널뛰기장이 그쵸, 되게 그쵸. 진폭이 큰 지금 테슬라처럼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거시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GDP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회복이 될 건데 대단히 이렇게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이 캥거루처럼 횡보하는 이러한 장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테슬라의 여기서 상승의 모멘트는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는 우선은 캘리포니아하고 지금 텍사스에서 곧 진행될 언슈퍼바이저 비감독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결과죠.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는 6월부터 심지어는 텍스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허가가 난다는 게 아닙니다. 6월에. 네네. 6월에 캘리포니아하고 오스틴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자,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이걸 또 여러분 또 고지고대로 믿으셔서 6월에는 하겠구나 하시면 안 돼요. 네.
작년에도 8월 8일 날 로봇데이 한다고 그러고 10월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7월 8월로 충분히 연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FSD 버전 14가 분명히 사용될 거거든요. 14 버전이 과연 6월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6월에서 7, 8월도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면 네. 분명하게 좋은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뭐 어반 오토파일럿이라고 네. 해서 FSD 이름을 바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계속 시험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시작하려고 봤거든요.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요. 네. 미국에서 학습된 걸 그냥 중국에다 튼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중국 도로 데이터를 학습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중국 데이터 그걸 도로를 쌓는 거네요, 네, 이제부터?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과정이려면은 그것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또는 짧게 3개월이 걸릴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5천 안에 생산하겠다고 하는 중저가 차량. 저가 모델. 네, 저가 모델이 정말로 일론 머스크의 얘기로는 상반기니까 6월 달에 나오겠다는데 올해 이것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7, 8월에 나올 거고 전 네네. 9월에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9월 정도에 나온다라고 보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 살만한 차다. 나 이거 기다렸다.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실제로 테슬라의 매출에 기여한다. 그럼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테슬라를 비판했던 것이 모델 포트폴리오가 되게 약하다, 빈약하다. 모델 3하고 모델 Y밖에 Y밖에 없다. 뭐 없다. 그 전에 위에 있는 거였다도 너무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너무 비싸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중적인 모델이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판매가 쑥쑥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작년에 180만 대보다 조금 미달했던 테슬라의 매출이 20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치가 나온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건 여러분 5천 대의 실제로 옵티머스가 생산돼서 이건 아직까지 R&D입니다. 대부분 네네. 테슬라의 공장에서 쓰일 건데 그래도 우선은 5천 대가 생산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뭐 홀에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영상으로 막 공개가 되고 공개가 그러면.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올해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는 세마이 트럭의 양산입니다. 지금까지 세미트럭 이거가 지금 펩시라든지 DHL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테스팅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시험 운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양산으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내부에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세대 세미트럭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산이 너바다 공장에서 올해 말에 지금 될 거라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것이 실제로 된다라면 이것도 하나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치로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네. 그리고 이 기대치가 붕괴되면서 주가가 회복이 제자리로 됐지만 왔고. 제자리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6월부터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2-3달 펀다멘탈이 변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들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 박사님의 말을 정리해 보면 어쨌든 트럼프의 펌핑을 받아서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이제는 테슬라 자체의 모멘텀에 집중해서 저희가 투자를 잘 맞습니다.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당분간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럴 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테슬라를 못 믿겠다라고 판단을 하실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럼요.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앞으로 그 다음의 모멘텀들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신 강정수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특징주 넷플릭스, 경기 둔화에도 사용자층 유지 예상 강세, 일본 특징주 닌텐도 5월달 한국 킨텍스에서 닌텐도 스위치2 현장 체험의 응모 개시, 대만 특징주 아수스, AI PC의 성장성 부각, 전국 산불 피해 심각, 대한민국 특징주 위닉스, 플라이 강원 파라타 항공으로 부활할까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그 게시록인가요? 지금 뭐 비영어권 전 세계 1위로 또 올라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연상호 감독님 작품이죠. 연상호 감독님은 거의 뭐 넷플릭스 공무원 감독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박혜수 씨 같은 경우 배우에서 넷플릭스 공무원이고 저는 어디 공무원이죠?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그 컨텐츠들이 자주 1위를 하는 모습들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보이고 있어서 뭐 반갑습니다. 저도 게시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 1위에 올랐던 소식 때문에 또 이게 틀게 되네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일단 미국 특징주로 좀 이따 나올 것이고 넷플릭스도 상승을 했지만 이제 4대 지수 중에 3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혼자 마이너스가 났네요. 뭐 다른 것도 큰 상승은 아니었고 강보합이죠. 자, 근데 이제 추세가 다우를 비롯하여 4대 지수가 이제 완연하게 위로 꺾여 올라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각도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다우의 각도 보세요. 떨어지는 각도랑 거의 일치하는 V자, 이게 V자 반등인 거예요. 우리가 알파벳 V를 쓸 때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약간 루트, 수학 기호 루트잖아요. V자는 이 아래와 위가 내려가는 각도와 위의 각도가 지금 그 대칭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우다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게 줄 따라서 쓰는 거. 뭐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들은 이거 종이에다가 쓰기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좀 삐뚤어지면 그쵸?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제 그 똑바로 점선에 맞춰서 그려라 막 그러잖아요. 그 문제지에 점선이 찍혀 있고 점선을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나중에 뭐 흘려 쓰더라도 크면은 흘려 쓰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어릴 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V자로 이제 양쪽이 대칭인 것이 이제 정말 정 V자잖아요. 지금 보시면 각도가 거의 대칭이죠. 내려가는 각도에 뭐 이거 각도기로 막 정말 재서 하는 팔 필요는 없는 것인데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각도가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가 대칭이잖아요. 그럼 그 대칭이라는 거는 뭐예요? 힘의 세기가 내려가는 힘의 세기만큼 위로 올라가는 힘의 세기가 똑같다, 비슷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럴수록 강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가는 각도보다 오히려 더 가파르다. 그럼 이제 그 내려오던 그 중력까지 이겨내면서 더욱더 강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랑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는 에너지가 일단 각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의 세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V자가 이쪽이 무너지는 게 루트자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에너지가 좀 약한 거니까 우리가 뭐 저 정도 에너지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 뚫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다우는 강한 거예요. 반등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자,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4대 지수가 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봉은 이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이게 띄어쓰기 같이 되기 때문에 요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 어때요? 얘는 각도가 이 내려간 각도보다 이게 5일선 각도로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5일선 각도로 올라가는 각도가 내려가는 각도보다 다우처럼 이렇게 V자를 치솟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 각도가 딱 봐도 조금 완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약하다, 에너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S&P 500입니다. 그 각도만 보세요. 검은색 각도. 오, 이것도 보세요.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죠, 이것도 각도가. 그렇죠? 다우랑 S&P 500의 각도가 더 강합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볼게요. 그 힘의 세기만 느끼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죠. 다우 S&P 500은 딱 굽힘이 없이 쫙 뻗었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때요? 이렇게 굽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V자가 이쪽이 약간 오른쪽 날개가 찌그러졌잖아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만큼 반등의 에너지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반등했을 때 다우 S&P 500이 상대적으로 반등의 세기가 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의 증시든 어떤 기업이든 모두 차트의 그 어떤 이 힘의 세기, 에너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독일 닥스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지금 이 밑에서 올라갈 때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건 조금 지났죠? 진동이 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밑에서 올라갈 때는 거의 저항이 없죠. 에너지가 저항이 없이 에너지가 뿜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좀 울퉁불퉁하면서 막 위에서 이제 누르는 에너지가 좀 세졌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좀 힘에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여기서 확 튀어가지고 샥 가면 또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이고, 지금은 에너지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저항 없이 가다가 지금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랑은 완연히 차이가 나죠. 얘는 그냥 등산을 쭉 하고 있는 거고, 다우, 나스닥, S&P 500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때요? 한번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졌다가 정신 차려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쉽습니다. 자, 브라질은 어때요? 브라질은 갑자기, 그쵸,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위로 치솟은 케이스죠.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시켜버리려고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고점, 이런 이 윗골이 달린 고점들 돌파하려면 이렇게 강한 에너지 아니면은 뽑아 올리지 못해요. 여기도 보시면 보이잖아요. 이것도 V자인데 어때요? 이쪽이 훨씬 가파르죠. 이 내려간 각도보다 이 각도가 훨씬 가파르잖아요. 이런 강한 에너지가 아니었으면 이걸 뚫지 못했겠죠. 어쨌든 브라질이 강합니다, 지금. 뒤로 가볼게요. 인도도 강했죠? 자, 인도도 강하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내려온 각도보다 요 올라가는 것도 훨씬 세죠? 지금 훨씬 세니까 지금 오히려 인도, 브라질이 이 밑에서 올라가는 힘은 지금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더 위로 갔잖아요. 그렇죠? 더 맨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갔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은 이제 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케이스죠. 자, 뒤로 가볼게요. 상해 심천이 또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심천은 다시 또 무너지네요. 다시 또 박스권으로 또 회귀를 하네요. 그렇죠? 미국이 좀 반등하니까 상해 심천이 또 반락을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중국은 이렇게 약간 상성의 관계에 있고요. 니케이 225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지만, 자, 니케이 225는 어때요? 얘도 V자가, 그쵸? 여기까지는 V자가 비슷했는데 각도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만도 보겠습니다. 자, 대만 어때요? 더 약하죠? 이게 쭉 내려온 각도보다 이거 보세요. 각도가 옆으로 이렇게 휘잖아요. 약해요. 니케이보다 대만이 약하다. 딱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아주 좋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2월 19일 날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아직 그 쉼으로 봐야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많이 너무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버렸죠. 지금 코스피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완전히 내려가서, 자, 저점을 다시, 그렇죠? 지금 장중에 저점을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하죠. 여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 라인이 708 정도 되나요? 708? 여기에서 깨지면 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달러 환율이 문제네요. 원달러 환율이 살아있죠. 자, 지금 코스닥은 계속 밑바닥에 저점을 두들기고 있는데 반대로 얘는 어때요? 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요. 이게 1470원 라인을 계속 두들기고 있죠, 지금. 한 5일째 두들겼잖아요. 지금 계속 침으로 찌르고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매물벽 여기 돌파되면은, 아, 이게 또 겁이 나네요. 또 이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 5일, 6일 막 두들기다가 폭발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여기서 장대 항목이 또 출현할까 봐 겁이 나네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조금 찜찜하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유는 좀 베네수엘라 그 사건 이후에 좀 올라가고 있죠. 중국이 뭐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뭐 중단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좀 반등을 했습니다. 70달러에 다가섰네요. 69까지 갔어요. 브렌트유랑 두바이유는 70달러 넘었거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오늘도 순매수 해주거든요. 또 640억 사고 있고. 자, 코스닥은 또 49 팔고 있죠. 저런 외국인의 지금 차별적인 수급이 코스닥을 지금 외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을 완전 외면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오늘도 어저께 뭐 760억 팔아서 연속 순매수 기록이 깨졌지만 1000억도 안 되는 규모였고요. 오늘 바로 640억 사니까 어제 판 거 다 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수급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테슬라도 올랐고요. 역시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촉이 뭐 정말로 기술적 분석을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기술적 분석 그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딱 맞고 밑꼬리를 달면서 순간적으로 한 20% 올랐나요? 저점 잡았으면은. 그렇죠? 일단 이 테슬라 머스크 일병 구하기 일단 성공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쿄입니다. 도쿄는 소니가 2.66 그리고 닌텐도가 5.11. 아,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과 스위치를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주가가 아주 지금 두드러지죠, 지금 오늘.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게임기 회사들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게임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만 같은 경우 지금은 대만은 뭐 고만고만하네요. 그렇죠? 1% 넘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TSMC 플러스고요. 미디어텍 플러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특징주 넷플릭스를 골랐고요. 밑에 디즈니를 해놨습니다. 디즈니가 옛날엔 디즈니랜드만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됐지만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서 지금 놀이공원의 매출보다 디즈니 플러스가 속해 있는 이 방송 매출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차트가 무너질 때도 비슷한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반등의 세기가 완전 다르죠. 넷플릭스는 지금 21선을 돌파했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는 돌파 못했죠. 넷플릭스가 지금 훨씬 강한 모습이고요. 자, 넷플릭스 사용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룹캐피탈에서 나왔답니다. 넷플릭스 1분기 사용량이 분기 초 대비 5%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사용자층은 견고하다는 게 이 수치로 찍혔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목표 주가는 또 $1,000네요. 와, 대단합니다. 자, 기주모테주랑 오량액은 조금 처졌지만 이 저번에 나온 소식이죠. 주도주 주가 회복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좋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량액, 양하양주, 기주모테주. 뒤로 가볼게요. 자, CATL과 비아디입니다. CATL은 아직도 와 정말 답답하군요. 그렇죠? 이동평균선 완전히 여기 더 이상 갈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어딘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오고 있고 비아디는 머리가 아주 시원하죠. 위에 올라가 있고 이동평균선이 다 발 밑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동우증권이라는 그 둥우증권이죠. 둥우증권에서 비아디 2023년도 실적 크게 개선됐고 2025년도에 뭐 연구개발 투자 비용 대폭 늘었다 뭐 이러면서 목표가 489위안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3월 25일로. 489위안이면 어디나요, 지금? 아, 지금이 주가가 369인데 489면은 와, 지금부터도 한 120위안 더 지금 높게 보고 있군요. 자, 뒤로 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랑 혼다 자동차. 조금 올라가다가 조금 숙이네요.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뚫어놓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가 지금 좋죠. 자, TSMC가 지금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네요. 그렇죠? AS 테크놀로지도 지금 21선 돌파를 같이 시도하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볼게요. 저기서도 보실 수 있겠죠? 대만이 그 니케이보다 약한 이유가 니케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도요타는 21선 돌파했고 대만의 1위 TSMC 21선 돌파 못했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입니다. 야,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랑은 다르게 엄청 세죠. 지금 닌텐도랑 소니가 지금 불을 뿜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정고점에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자, 닌텐도 스위치가 지금 5월 달에 킨텍스에서 우리 체험할 수 있는 뽑아서 체험한대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텐데 뭐 양도도 안 되고요. 가족이 당첨되면은 가족이 직접 가가지고 시간도 그 가족한테만 DM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닌텐도 스위치 킨텍스에서 체험해 보실 분들은 응모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닌텐도 홈페이지에 응모 페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아마 그 스위치2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고요. 대만의 특징주입니다. 아수스고요. 이 미국의 HP를 같이 띄워놨어요. 미국에 HPQ가 있고 HPE가 있거든요. HPE 엔터프라이즈는 그게 데이터 센터 서버에 관련된 거고 HP가 두 개 분사됐어요. 옛날에 컴퓨터를 다루던 그 휴렛패커드가 이게 HPQ예요. 아수스가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데 대만의 아수스가 이 HP 휴렛패커드보다 주가가 좋죠. 21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계속 이 AI PC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아수스가 AI PC로 AI 지금 시장에 굉장히 그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PC 판매 순위로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AI PC로 이 왕자를 차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오늘 공기청정기 섹터가 올라왔네요. 공기청정기 섹터가 3.62%입니다. 자, 위닉스가 거의 지금 22%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고요. K웨더가 10%, 오텍 크리네사이언스 이렇게 이 전부 다 공기청정기 아니면은 뭐 냉방기기 이런 업체들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산불 관련 때문에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위닉스랑 K웨더가 오르고 있습니다. K웨더는 지금 밑꼬리를
많이 달고 원래 장 초반에 K웨더가 1위였는데 K웨더가 눌리면서 위닉스가 장대양모를 뽑으면서 1위로 지금 올라서서 선도주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위닉스가 오늘은 사실 그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산불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있죠. 위닉스가 옛날에 뽀송 제습기로 LG전자, 삼성전자가 안간기를 처음에 선점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LG전자, 삼성전자 다 들어오고 막 신일전자 다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사업이 쪼그라들었어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려는 게 이 파라타 항공이거든요. 지금 이 파라타 항공이 강원 에어 강원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AOC 발급을 8월 내에 밟고 이제 이륙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양공항하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항공 사업에 진출한다. 좀 위닉스가 전혀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는데 위닉스가 워낙에 지금 이 냉방기기 산업 요거 하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산불 관련해서 올랐지만 산불은 언제든 잠잠해질 것이고 이 파라타 항공 8월 달에 이제 AOC 발급을 목표로 하는 요 내용에 따라서 아마 위닉스의 향후 주가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래서 위닉스 주주분들은 오늘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이 항공을 인수해서 파라타 항공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아무래도 지금 산불 소식 때문에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다시 또 진화를 하면은 다시 또 발화되고 이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산불로 시뻘거진 하늘. 빨리 이야 파라타 하늘로 바라기를 기대합니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박순혁 작가 나와 계신데요. 배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좀 일부 조정이 있으시다고 예. 네, 미리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제가 좀 이제 할지. 23년 2월에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네. 그 책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되게 유명해졌죠. 네. 그 8대 종목을 이제 오늘 9대 종목으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더 들어오는 9번째 걸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9대 종목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원래 기존의 8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치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나노신소재 이렇게 넣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삼성 SDI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대 종목으로 이제 변경하는 걸로 이제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그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셀사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제 경쟁력은 총 4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기, 두 번째가 수율, 세 번째가 제품 라인업, 네 번째가 이제 수직 계열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한국 배터리 4사의 종합 평가를 한번 해보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수율 면에서도 그렇고 라인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장 강한 회사고요. 네. 하지만 이제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 해서 이제 종합으로 1등, 그다음에 삼성이 2등, SK가 3등, 이제 금양이 이제 뭐 크기도 그렇고 수율도 그렇고 라인업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뒤처지는데 이제 수직 계열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배터리 4사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이제 그런 네. 입지를 이제 갖고 있는 상태고요. 종합적으로 한 4등 정도 그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책을 제가 이제 내일 무렵에 삼성 SDI를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에서 이제 제의를 했을 때 이제
크게 삼성 SDI 주주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 이제 LNF 주주분들이 이제 되게 반발이 많으셨어요. 네가 이제 그 8대 종목에서 빼서 우리 주식이 안 오르지 않냐. 예. 그래서 이제 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삼성 SDI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고평가됐었다고 느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을 비롯한 9개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100% 소유하고 있는 SK온이 포드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메이저 4개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는 BMW 외에는 큰 고객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여의도에서 좀 이제 뭐랄까 삼성그룹에 좀 이제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고평가 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LG엔솔이나 SK온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더라도 좀 그렇다. 이제 말씀을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22년 2월 15일 날 기사를 보시면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올해도 공격적 투자 나서는 LG엔솔, SK온, 수익성 위주 삼성 SDI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저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 배터리는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는 3년 전에 이제 발주를 받아갖고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공격적 투자일 수가 없거든요. 공격적 투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삼성 SDI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주문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문이 그렇죠. 예, 주문 받아놓은 게 없었으니까 22년, 23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문 받아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주가만 고공행진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SDI를 과감하게 뺐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차트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입니다. 이제 그 까만색 그 박스 쳐놓은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K 배터리 레볼루션이 이제 출간됐던 23년 2월이고요. 이제 그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올랐다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대충 보면은 이제 한 50만 원에서 한 30, 지금 한 4만 5만 원 하니까 한 30% 정도 지금 LG엔솔은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 SDI 한번 보시면 다음 장입니다. 삼성 SDI는 이제 제가 그 책 냈을 때가 대략 한 70만 원 정도였어요. 70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만 원이니까 3분의 1토막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적인 두 종목 LG엔솔하고 삼성 SDI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책을 쓰는 그 시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 월등하게 투자 매력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결과로서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LG는 많은 이제 수주를 받았던 반면 많은 수주를 받아갖고 투자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에 삼성 SDI는 수주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디테일하게 이제 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1년, 22년 무렵에 그 삼성 LG와 SK온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는 투자가 되게 이제 적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배터리사 생산 능력이 LG엔솔하고 SK온이 빠르게 이제 숫자를 캐파를 키울 때 삼성 SDI는 주문이 없었기 때문에 캐파를 이제 못 키웠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23년 2월 28일 기사 한번 보더라도 LG엔솔하고 삼성 그 SK온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삼성 SDI는 이제 투자보다는 뭐 딴 거에 좀 치중하겠다는 시기였는데 최근에 그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24년 9월 23일 날 기사를 보시면 최윤호 삼성 SDI 대표께서 캐즘이 오히려 기회다. 공격적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자꾸 좀 여의도나 이제 금강원이나 뭐 잘 2차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사업이 배터리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파는 게 아니에요. 팔릴 때가 먼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격적 투자를 뭐 확대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이에 그러니까 23년 이후에 24년 9월 달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삼성 SDI가 수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 선수주를 받게 만든 이제 제품이 있었습니다. 신제품이 다음 장 보시면 그 신제품이 바로 삼성 SDI가 내놓은 각형 배터리 P6입니다. 이
각형 배터리 P6가 P5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개선해서 제품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걸 갖고 세일즈를 열심히 해서 23년 중에 12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주가 쫙쫙 들어와서 그 수주에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유상증자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자금 조달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슈도 예, 나오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3년 12월 이제 P6 발표 이후에 이게 이제 완성차 메이커들의 이제 하고 공급 계약이 주르륵 체결됐어요. 네. 이제 먼저 10월 23일 날 삼성 SDI가 현대차하고 P6를 앞세워서 첫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가 이제 되게 뭐 글로벌 보더라도 지금 한 2, 3위 정도 하는 전기차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삼성 SDI 입장에서 보더라도 되게 중요한 고객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 이제 P6가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에 납품이 없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SK온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현대차하고 공급이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4년 8월 28일 GM을 또 들었어요. 예, 제너럴 모터스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이제 관계가 깊은 회사인데 이 삼성 SDI 이제 좋은 그 제품을 신제품을 갖고 GM을 놓고 해서 GM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GM에 납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원래 GM은 이제 LG하고 얼티엄 셀즈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이제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제 이런 걸로 원래 전략을 세웠었는데 요번에 얼티엄 셀즈를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우리가 이제 GM이 그동안 LG 쪽만 쓰다가 보니까 삼성 거도 배터리가 성능이 괜찮네. 그러면은 LG하고 삼성 같이 쓰겠다. 예. GM 입장에서 지금 더블 밴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저 P6를 이제 이 성능이 되게 뛰어난 P6가 나오게 된 배경에 이제 배터리가 훌륭하려면은 양극재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 훌륭한 양극재를 공급한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현대차, GM으로부터 저렇게 이제 많은 수주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양측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삼성 SDI하고 44조 원의 당군 일의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양극재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23년 12월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GM하고 현대가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공동 제작 쪽으로 이제 아마 이 기사는 이제 24년 9월 13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때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될 거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이제 전기차 공동 개발하는 이제 첫 모델이 전기차 벤 모델을 같이 개발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협상 최종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대차, GM이 이제 공동으로 벤하고 그다음에 이제 픽업 트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거기에 또 이제 그러면은 배터리가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예. 그 배터리는 삼성 SDI 하고 LG께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3년 2월 달만 해도 이제 삼성 SDI가 앞으로 성장성이 좀 뭐랄까 이제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9대 종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됐다고 봐주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사회 악처럼 지금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각종 증권 방송이나 이제 그 뭐 주주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마치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유상증자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하면 이제 자금이 조달되겠죠. 그 자금 조달하는 거는 이제 신규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규 투자 캐펙스를 해서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유상증자는 그 기업 당연히 주가에 좋은 것이고요. 그 반대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마련한 돈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수익성이 별로다. 돈을 오히려 까먹었다. 그 반대라면 나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증자의 좋고 나쁨의 여부는 사업성 여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규 투자의 사업성 여부가 결정하는데 지금 삼성 SDI의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보여드렸듯이 GM, 그다음에 현대차,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OEM 업체와 바인딩 계약에 대응해서 수주 먼저 받고
그에 맞춰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거는 주주한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막 나쁘다. 삼성 SDI가 주주들 뒤통수 쳐 때리시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상증자의 목적을 또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각각 주주분들이 이제 파악하실 이제 부분인데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그 투자의 사업성 이제 신규 투자의 사업성 여부가 이제 유상증자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데 지금 금감원이 신규 투자의 사업성 여부가 좋고 나쁨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근거로 판단하죠? 일단 첫 번째로 법적 근거가 없고요. 금감원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이 없어요. 세 번째로 만약에 금감원이 이거를 이제 유상증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건건이 신규 사업성 이제 성공 여부 이런 부분들을 금감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금감원의 하수인, 종, 노예 이런 게 됩니다. 금감원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통과시켜주면은 그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갖고 신규 투자를 해서 이제 기회를 얻는 반면에 유상증자를 금지하면은 회사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 밑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재무실적과 재무구조 악화 여부를 보겠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기술기업은 연구개발로 기존 자금을 소진하면은 증자할 생각 말고 그냥 망하라는 얘기나 다른 겁니다. 지금 저기 AI 관련돼서 이제 되게 유명한 그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오픈 AI가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지금 심각해요. 재무구조가 많이 악화됐겠죠. 그 오픈 AI가 AI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금감원 기준으로 따르면은 오픈 AI는 유상증자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설립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였습니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였으니까 재무구조는 개판이었겠죠. 금감원이 기준으로 하면은 유상증자 못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기업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금감원 이제 이 뭐 고위층 분 자녀분이 그 회사를 설립했든지 아니면은 금감원한테 이제 뭐 뒤로 뇌물을 많이 줬든지 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이 저포주가 저평가주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이제 MBK 같은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한 거짓 선동입니다. 지금 저퍼는 저평가주는 전혀 아니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리고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저포주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금융주를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24년 2월 5일 기사를 보면은 금융주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저포 개선 정책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24년 8월 1일 날 보면은 사모펀드들이 그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저포주 뭐 저평가 이런 이제 코리아 밸류업 이렇게 해 갖고 금융주를 많이 올려주니까 그 올려준 김에 1조 7천억을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이 지금 사모펀드들 그 갖고 있는 주식을 올려주기 위해서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라는 거를 이제 그 명목을 내걸고 사실은 실제로는 다른 속셈이 있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상증자는 악이다. 주주 환원은 선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있는 유상증자를 집중 심사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고려아이언,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못하게 이제 막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는 금감원이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이제 가지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하고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니까 이 지금 유상증자 집중 심사제 원래 법적으로 금감원은 유상증자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제 지금 명백한 권한이 없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권한 남용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법 개정하면은 증시 5천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법하고 연관된 회사는 이제 상장돼 있지 않는 회사를 다 포함해서 40만 개 회사가 상법 개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상장돼 있는 회사는 2,200개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2,200개 관련돼서 이제 뭐 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2,200개 관련돼 있는 자본시장법을 바꿔야지 상법 개정하는 거하고 증시 5천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많은 좀 이제 뭐랄까 저항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서 상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금투세 폐지를 반대했던 것도 결국은 사모펀드들이 뒤에 이제 입김이 있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법 개정이라는 이제 그 당근을 대신 이제 사모펀드한테 줄 테니 좀 이제 도와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이 전개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삼성 SDI가 이제 2조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삼성 SDI 유증이 차질없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꾸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막는 목적이 주가 보호를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아니 유상증자 시켜주니까 주가 오르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지금 비아디는 8조 원의 유상증자를 조달에 성공해서 그 돈 갖고 유럽에 지금 제3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찬지 산업이 이제 중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국과 유상증자 하려고 하면 유상증자 하면은 이게 이제 주주한테 해를 끼치니까 유상증자 하지 마, 신규 그 시설 투자하지 마 이렇게 막는 대한민국하고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음. 유상증자 신청했다고 기업을 상폐시키는 나라에서 새로운 모험 산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한 1조 5천억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이제 부산에 이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마지막 5천억 자금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 갖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80% 지금 공정이 진행됐어요. 유상증자를 했으면은 그 나머지 20% 완공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나오든지 뭔가가 될 텐데 금감원에서 그거를 막아 갖고 유상증자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못하게 막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못하게 막아 갖고 공장은 80%인데 이제 더 이상 짓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건 계속 기업으로서 의문이 있다. 해서 지금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상증자 신청하면 상장 폐지시키는 나라에서 새로운 모험 산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지금 이제 이복현 원장께서 이제 증권사가 모업 자본을 공급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상증자가 모험 자본 공급이잖아요. 유상증자 하는 거 다 막아놓는데 무슨 모험 자본이 공급이 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다음. 지금 이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MBK가 고려안을 인수하는 게 거버넌스 개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MBK가 고려안 인수하는 게 거버넌스 개선입니까? 지금 저기 홈플러스 지금 같이 그렇게 이제 망하고 하는 게 그게 거버넌스 개선인가요? 지금 이제 이 고려안도 이제 이 그 MBK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이제 유상증자가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금감원이 고려안 유상증자를 막아서 MBK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알파경제에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추천한 금량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 박 전 이사가 이제 콩고 광산 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에게 전달해서 7억 5천만 원대 부당 이익을 취하게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금량을 추천한 적이 없으며 제가 추천한 거는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이죠. 오늘 이제 삼성 SDI까지 넣어서 9대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 가격에 사시면 괜찮겠다. 목표 가격은 얼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지혜 기자님하고 같이 이제 채권부에서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딱 2개 더 그밖에 없습니다. 딱 11개입니다, 지금. 금량은 추천한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은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금감원 조사를 받은 적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금감원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금감원 조사 역분이 무서워서 도망가셨더라고요. 네. 조사 한번 하시죠, 왜? 이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이게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기사를 이제 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제 댓글을 또 이런 식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고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 제가 법적 조치할 거니까 이제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복현 원장께서 이제 환경협하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공개 토론 한번 하자 이런 말씀하시던데 저하고 한번 하시죠, 원장님. 예?
그 저기 토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하시죠. 예. 네. 일단 삼성 SDI가 편입됐다라는 말씀해드렸고 최근 시장에서 왕왕 좀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박준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모처럼 만에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후장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